국보 287호 백제 금동대양로. 수십 종의 인물상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변화무쌍하게 표현된 백제 문화의 정수다. 특히 오악사는 관련 사료나 유물이 거의 없는 백제 음악의 실마리를 찾게 한다. 국립국악원은 최근 백제 금동대양로에 나타난 오악사와 이들이 연주하는 다섯악기를 통해 잃어버린 백제 음악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악사의 그래픽 복원을 토대로 악기의 형태, 음역, 음색 등을 재현하는 것이다. 서양의 기타와 흡사한 완함. 서역에서 고구려를 통해 백제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악기다.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대나무 관대를 묶어 연주하는 관악기 배소와 피리. 지금의 단소나 퉁소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추정된다. 타악기처럼 보이는 이것은 최근 논란 중이다. 타악기로 되게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 손 자체가 그러니까 악기를 이 채를 잡고 연주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모양이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오히려 이게 손잡이여서 이걸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악기가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치 이 부분이 풍금처럼 넓어졌다 펴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풍금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그런 소리를 만드는 그런 악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백제 음악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받는 악기가 있다. 백제가 그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금의 영향을 받은 악기가 있었던 건지 혹은 그 우리나라의 검은고나 가야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던 건지 혹은 역사에 그 백제금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백제금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 역사의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백제금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은고나 가야금과 달리 몸통이 약간 볼록하고 목 부분이 얇은 이것은 정말 백제금일까? 백제 금동대양로는 수많은 가능성을 던지며 우리의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복원이 완료되면 우린 지금껏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백제 음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을 상고해서 창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히 그게 맞다 안 맞다 보다도 그런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런 음악, 악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그것을 재현해본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물은 역사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난 1월 출토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백제 무왕과 그 왕비인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서동류를 뒤집는 증거가 나와 화제였다. 출토된 사리봉안기에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란 구절이 발견된 것이다. 여태까지도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 이 당시에 신라의 공주가 백제에 와서 왕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상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나와서 확실하게 역시 그것은 설화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렇다고 해서 설화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또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죠. 아마 그거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미륵사의 어떤 승려들이나 또 미륵사의 앞으로의 쭉 유지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승려들이
신라와 뭔가 연관시키려는 이런 데서 이런 설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이처럼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이면, 그 끊어진 고리 속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릇 하나, 똑같은 그 유품 하나라도 그것이 사용되었던, 현실 속에서 사용되었던, 그리고 오늘의 나와 관련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진열장의 진공 상태에서 걸어 나온다는 거죠, 우리를. 역사적 상상력은 화랑세기 속에만 존재하던 1500년 전 신라 여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기도 한다.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숨결을 사실은 그 발견되는 유물 유적으로 상상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거를 아주 잠시라도 그런 숨결이나 바람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역사적인 인물들, 묻혀져 있던 인물들을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죠. 최근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역사 스토리텔링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물은 이야기를 제공하고 이야기는 그 유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냥 우리가 유물이나 유적이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사실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그냥 깨어진 토기, 그냥 깨어진 것들, 옛날 것들이지만 그게 이야기가 있으면서 생명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 소설화 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식의 매체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것들, 형상화된 것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 물건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전혀 새로운 물건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유물은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열려있는 존재다. 귀 밑까지 찢어진 입, 툭 튀어나온 눈. 어떤 악귀라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늠름한 표정이지요. 이것은 해동성국 발해의 대표적인 유물인 용머리입니다. 한때 연해주까지 뻗어나갔던 발해의 229년 흥망사는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이나 사료로는 짐작할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역사의 공백 속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의 원형과 산업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한글이나 한복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것에서 발견한 미적 요소로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옛것을 현대화시켜 세계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김백사는 우리의 전통 가구나 건축 속에 이미 현대적인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사실은 서구에 있는 유명 브랜드에 있는 새로운 디자인들을 잘 보면 우리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옛날 선비들이 썼던 사랑방에 쓰였던 그런 사방탁자나 서한이나 이런 가구의 선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그 전통의 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것에 대한 발견을 새롭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새로운 거에 우리 전통 미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어느 서구에 있는 그 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이해와 같이 저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랬을 때 그들하고의 소통도 같은 상상이 있을 수 있는